나 괴짜 박사는 뭐니 해도 하루에 사과 하나는 꼭 먹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오늘도 사과를 깎아서 먹어볼까? 순우야, 너 사과 좋아하지? 먹어봐. 이 박사님이 깎아줄게. 먹어, 거기 접시에 있잖아. 맛있다. 어때? 네,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 사과 껍질 너무 두껍게 깎으시는 것 아니에요? 먹을 부분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순호야, 상상해봤어? 어떤 것이든 기계에 넣으면 딱 맞는 모양과 크기로 껍질도 싹싹싹싹 벗겨주는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내가 사과 일일이 안 깎아도 되잖아. 오, 좋은데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칼을 넣어서 재료에 따라 적절한 칼을 선택하는 기계도 멋질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오늘도 박사님에게 꿈틀꿈틀이 필요하겠어요. 박사님의 멋진 발명품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꿈틀꿈틀 얍!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정말 만들어지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칼은 어떤 형태로 진화해 왔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서 거칠고 날카로운 돌 조각을 칼처럼 사용했어요. 돌을 갈고 다듬어 매끈한 돌칼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어요. 반달 돌칼은 옛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예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연결하여 묶은 뒤 손가락을 넣어 잡고 사용했대요. 반달 모양이고 둥근 쪽에 날이 세워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녹인 청동을 틀에 부어 굳힌 뒤 날을 갈아서 청동검을 만들었어요. 중국 요령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청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검은 좀 더 가늘어서 세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철을 단련해 더 튼튼한 철검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철검으로 칠지도가 있어요. 약 75cm 길이의 철칼이에요. 7개의 가지처럼 칼날이 달려있어 칠지도라고 불러요. 칼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를 보면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준 것으로 보여요. 이 칼은 백제의 뛰어난 금속 기술과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스!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이지요. 이처럼 칼도요,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요. 먼저 칼은요, 권위를 상징했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 칼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의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험을 보이기 위해 무력, 그러니까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때 동원한 칼 같은 무기를 의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군대와 경찰에는요, 의장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입장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칼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와 같은 의식을 예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동원된 이 칼을 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장은 싸우는 칼이 아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삼정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임명할 때 주는 칼인데요.
이 삼정에는요, 육군, 땅에서 싸우는 군대, 해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 공군,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 이 군대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정검, 권위를 상징하는 칼입니다. 다음으로 사인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칼이에요. 이 사인검의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 이는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호랑이 인자거든요. 이 사인검은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사했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인검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검은 인년, 그러니까 호랑이 해에, 인월, 호랑이 달에, 인일, 호랑이 날에, 인시, 호랑이 시에 만들어져서 사인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사인검은 부적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막아주고 애군을 떨쳐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 칼은요, 전투용 칼이 아닙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이순신 장검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의장용 칼인데요. 우리 아까 의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길이가요, 너무 길어요. 약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노 키가 2m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 수노 키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칼에는 적군을 모두 물리치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현재 이 이순신 장검은요,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현충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칼은 또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칼은 강력한 전쟁의 도구였어요. 제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칼이 등장했고, 나라별로 지형이나 전술, 그리고 검술에 맞는 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죠. 전쟁에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인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 취급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할 때 어떤 칼을 썼을까요? 첫 번째는 일본의 타치예요. 타치는 사무라이들이 말을 타고 싸울 때 사용하던 칼로 길고 휘어진 모양이 특징이에요. 칼날이 날카롭고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도 멋진 곡선이 보여서 전통 무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두 번째는 중동의 다마스쿠스 검이에요. 이 칼은 겉면에 물결 무늬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동시에 강하고 잘 휘지 않아서 옛날 전쟁터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칼은요, 춤이나 운동의 도구가 되기도 했대요. 칼을 들고 추는 춤이 있는데요. 바로 검무입니다. 여기에서 검이 칼이라는 뜻이고요. 무가 무용,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검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무. 그리고 칼을 들고 하는 운동도 있죠. 어떤 운동이냐면 검도, 펜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검도와 펜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검도는 대나무로 만든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치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예요. 펜싱은 찌르기, 배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지요. 칼의 종류와 공격 방식에 따라 플레르, 에페, 사브르의 세 종목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중식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중식도를 본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며
직사각형의 큰 칼몸이 특징이에요. 칼몸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게 만든 까닭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칼몸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회칼입니다. 얇고 긴 칼날로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가 있죠. 이 회칼은 얇기 때문에 칼과 이 생선이 닿는 면적이 적어요. 즉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머니 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작은 물건을 자르거나 야외 활동 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접을 수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요. 그리고 멀티툴 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다목적 칼이에요. 여기에는 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조선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들이 칼 마개가 있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칼을 장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작은 칼로 조선시대 남녀가 몸에 지니며 사용했어요. 그중 은으로 만든 칼은 은장도라 불렸어요. 남자는 허리띠에, 여자는 치마 속 허리띠나 놀이개로 달고 다녔죠. 위급한 상황에는 몸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된 칼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장도는 내가 위험할 때는 호신용 칼로 사용이 되기도 했으면서 장신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군요. 친구들, 우리 나만의 장도를 꾸며보는 것이 어때요? 장도라는 것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이렇게 장도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무늬를 생각해서 칼집과 이 작은 칼을 꾸며준다면 정말 멋진 나만의 장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순호가 미리 해봤어요. 순호의 장도를 공개해 볼까요? 짜자잔! 어때요? 순호의 무늬로 장도를 표현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장도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생각한 무늬와 모양으로 멋진 장도를 꾸며보세요. 꿈이었어, 꿈. 이 사과를 먹다 말고 꿈틀꿈틀에 빠져들다니. 아니, 그러니까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간,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도구였다는 거잖아. 맞아요. 박사님이 발명하고 싶은 그 과일을 깎는 기계도 칼이 더 발전된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맞아. 내가 만든 이 발명품도 사람들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큰 바람이라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을 보고 반달 돌칼에 길이를 써 넣으세요. 자, 길이를 잴 때는 물건 한쪽 끝을 0에 맞추고 다른 한쪽 끝에 길이를 재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 1mm도 배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이 괴짜 박사는 남은 사과를 좀 먹어야 돼서 바빠서 이만.